오늘은 상대 극좌표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써있죠? 상대 극좌표. 상대 극좌표는 이렇게 씁니다. 앞에 골뱅이를 붙이고 선의 길이 혹은 그냥 길이 또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하는 요 꺽쇠 있죠? 요 꺽쇠를 쓰고 각도를 씁니다. 요건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써요. 골뱅이, 선의 거리 혹은 길이, 그 다음에 오른쪽이 더 크다, 그 다음 각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요거를 쓸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오토캐드가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진 게 아니고 영어권에서 개발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순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어순이 바뀌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물어봐요. 시청이 어디 있나요? 시청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라고 길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쪽 방향으로 혹은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먼저 나와요? 방향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상대 극좌표는 어떤가요? 뭐가 먼저 나오나요? 거리가 먼저 나오죠. 네, 어순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상대 극좌표 쓸 때 처음에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런 거죠. 시청에 가려면 어떻게 가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동쪽으로 2km만 가세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한 2km만 가시면 돼요.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영어권에서는 2km를 동쪽으로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얼추 비슷한가요? 네. 다시 볼까요? 우리나라 말은 이쪽으로 2km 가세요. 그러니까 영어 발음으로는, 영어 쪽으로는 2km를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어색하긴 해요.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확실히 어색하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토종 한국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앞에 뭐부터 나온다고요? 거리, 오른쪽이 더 크다, 그 다음 방향,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골뱅이, 방향, 왼쪽이 더 크다, 거리,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창의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거 개발한 사람이 이것까지 염두에 두지 않거든요. 우리는 서양 사람이니까 이렇게 쓰고 동양 사람은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바꿔줘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상대좌표에 여기 쉼표 있죠. 상대좌표 쓸 때, 우리 좌표 쓸 때 쉼표 썼잖아요. 그 쉼표와 이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이 꺽쇠가 같은 키입니다. 한번 보세요. 키보드 보세요. 같은 키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그러니까 이걸 쓰는 사람이 혼동하지 않도록, 키를 여러 개 누르지 않도록 똑같은 키를 누르되 그냥 누르던가 쉬프트 누르고 누르던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유저들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키를 누르게 되니까 작업의 편의성을 느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주 물어봐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골뱅이, 마이너스 방향, 그 다음에 거리. 그럼 반대로 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방향 혹은 거리에 대해서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저는 입력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생각해 보세요. 길이가 마이너스 길이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길이에 아마 반대로 가긴 할 거예요. 그건 아마 엔지니어들이 염두에 두고서 작업을 했을 겁니다만은, 네, 우리 올바르게 쓰는 건 거리, 오른쪽이 더 크다, 그 다음 방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방향, 각도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 다닐 때 이 각도계 다 써봤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 각도계의 특징, 그 당시에 썼던 각도계의 특징 보시면 바로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바로 이 방향이 0도였습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 0도의 방향은 안 바뀌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0도를 이렇게 계속 틀어서 각도를 쟀어요. 근데 CAD는 이 0도의 방향은 안 바뀝니다. 근데 원점의 위치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 자리가 원점이에요. 원점은 바뀝니다. 원점은 바뀌어요. 각도를 재려면 각도계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도계의 위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원점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0도는 안 바뀝니다. 0도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0도는 시계의 3시 방향은 무조건 0도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딱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도를 측정할 때 항상 0도부터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플러스 방향입니다. 네, 반시계 방향이라고 하죠. 네, 반시계 방향은 플러스입니다. 간혹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른손을 이렇게 쥐어 보시면 돼요. 오른손을 이렇게 쥐면 이렇게 말아지면 이게 플러스 방향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른손 이렇게 말아줘 보세요. 이렇게 말아지면 이게 말아지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죠? 네. 그게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이 써요. 이렇게 작업하다가 이렇게 감싸집니다. 참고로 여기 기계 하시는 분들 있죠? 나사라는 걸 배울 겁니다. 볼트 있죠? 볼트, 너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오른 나사가 있고 왼 나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써요. 엄지손가락을 펴고 이렇게 감싸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 진행 방향이 돼요. 이게 오른 나사예요. 왼 나사는 이게 진행 방향이고 이렇게 감는 방향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다 오른 나사를 씁니다. 왼 나사 잘 안 써요. 근데 왼 나사 쓰는 데가 어디냐면 배수구, 우리 그 수전이라 그러죠. 세면대 아래쪽에 간혹 왼 나사가 들어 있고요. 자전거 바퀴가 하나 오른 나사, 하나 왼 나사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바퀴 살이. 그래서 자전거에는 오른 나사, 왼 나사가 들어 있고, 근데 대부분 다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거 다 오른 나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왼 나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뭐 드라이버로 조이거나 풀 때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감싸줘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하면 나오는 방향.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본 다음에 드릴로 방향 지정하면 되죠. 자, 이렇게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 CCW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카운터 클락와이즈라는 뜻입니다. 카운터는 반대란 뜻이고요. 클락와이즈는 시계 방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CCW는 반시계 방향이란 뜻입니다.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그럼 CW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 마이너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는 330도인데 마이너스는 그냥 30도인 거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0도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20도, 마이너스 150도,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같이 씁니다. 굳이 300도까지 계산해야 될 이유가 없죠. 저는 수리력이 되게 약하거든요. 산수는 잘 못하거든요. 더하기 빼기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할 때 많이 쓰는 각도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삼각자를 보여드렸죠. 사실 그게 제일 많이 써요. 삼각자에 있는 각도 30도, 60도, 45도, 90도. 그럼 90도 넘어가면 120도, 그 다음에 135도, 150도, 180도. 그럼 이렇게 플러스 방향이죠? 마이너스로 또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금방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각도에 대해서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을 그려볼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입니다. 먼저 라인 명령어를 실행할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퍼스트 포인트를 물어봐요. 절대좌표라면 여기다가 뭔가를 넣어줘야 되지만 이제는 안 써요. 절대좌표는 어떤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그냥 마우스로 아무데나 클릭합니다. 자, 클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점이 원점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각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가 0도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골뱅이 쓰고 선의 길이 50 쓰고 오른쪽이 더 크다. 방향 0도 그리고 엔터. 네. 그러면 50mm짜리 수평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가 원점이에요. 항상 시계의 세시 방향이 여기가 0도입니다. 근데 우린 사각형의 각도는 알아요. 자,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죠. 여기가 90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골뱅이 50만큼 90도 방향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또 알아요. 여기가 원점이고 이렇게가 0도죠. 자, 그럼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건 180도인 거 알아요. 네. 골뱅이 50만큼 180도 그리고 엔터.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려가야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야죠. 수직으로. 자, 여기가 0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플러스로는 270도고 마이너스로는 90도죠. 네, 다 보여드릴게요. 골뱅이 선의 길이가 50이고 270도. 자, 맞습니까? 다시 언두. 골뱅이 50만큼 마이너스 90도. 맞나요? 근데 더 쉬운 거 있어요. 클로즈. 클로즈 하면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요거 조금 더 어려운 걸 알아보죠.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 또 있어요. 자, 이거요. 자, 이거 이제 중학교 수학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20대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제 한 30대 올라가면 긴가민가 하고 40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20대인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외우세요. 이유 불문 외워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평행선이라는 개념이 있죠. 나란한 두 개의 선. 서로 만나지 않는 나란한 두 개의 선을 우리는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네, 기찻길, 그러니까 기차 레일 같은 게 이제 평행선인 거죠. 두 개가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자, 수선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있는데 다른 선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 이걸 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선의 방향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수직선의 방향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수학적인 정의로는 수선의 방향입니다. 이게 정확한 단어예요. 수선의 방향 혹은 수직선의 방향 두 개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선의 거리는 이렇게 측정합니다. 두 선이 서로 수직이 되는 거리. 평행선일 때는 두 선이 수직이 되는 거리로 측정합니다.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면 제대로 측정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쉬워요. 근데 이제부터가 이제 어렵죠? 자, 맞꼭지각이라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사선으로 엇갈렸을 때 서로 마주보는 각, 이걸 맞꼭지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학적인 정의로 뭐라고 배웠냐면 마주보는 이 맞꼭지각은 등각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등각, 같은 각이란 뜻이에요. 똑같은 각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원래 이게 한 바퀴잖아요. 360도입니다. 각도니까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가 같은 각이고 얘와 얘가 서로 같은 각도가 됩니다. 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맞꼭지각, 서로 꼭지가 마주 보는 각. 네, 이렇게 꼭지가 서로 마주 보는 각, 혹은 맞대어 있는 각.
이걸 막곡지각이라고 하고요. 동위각입니다. 같을 동자에 위상 위자를 쓴 거예요. 위치. 그러니까 위치가 같은 각도. 무슨 뜻이냐면 나란한 두 개의 수평선에 이렇게 사선으로 선을 그렸을 때 서로 있는 위치가 같은 각도. 여기와 여기가 서로 위치가 같아요. 근데 얘네도 각도는 똑같습니다. 이걸 동위각이라고 합니다. 이거 초등학교 산수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엇각입니다. 엇각, 엇갈린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나란한 두 개의 수평선을 2등분했을 때 서로 엇갈린 각, 마치 이렇게 Z자 모양으로 각도가 엇갈려 있죠. 얘도 역시 같은 각도입니다. 등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중학교 때 이걸 선생님이 열심히 명제를 풀어주셨어요. 이건 이래서 같은 각도야 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냥 결론만 저도 외우고 있습니다. 이거 등각입니다 라고. 그러면 자 보세요. 막곡지각 서로 등각이죠. 그러면 이렇게 네 개의 각이 어때요? 다 등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와 얘가 막곡지각이죠. 얘와 얘가 막곡지각이죠. 그런데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엇갈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의 각도는 다 같은 각도가 되겠네요. 네, 등각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요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얘네들은 이제 같은 각도 찾아라 뭐 이런 얘기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외워야 될 내용들입니다. 평행선이 뭐고 수선이 뭐고 그 다음에 엇각과 동위각과 막곡지각. 네, 몇 개 안 되죠? 자,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막곡지각이 뭐라고요? 네, 서로 마주보는 각도. 그 다음 엇각은 서로 엇갈려 있는 각도. 즉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엇갈려 있는 각도를 엇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난이도를 조금만 높여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네, 길이가 나와 있어요. 각도만 우리가 체크하면 돼요. 자, 보시죠. 자, 같이 해볼까요? 라인. 시작점 물어보네요. 화면 아무데나 클릭.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건 0도죠. 그러니까 골뱅이 50 쉬프트 쉼표. 오른쪽이 더 크다죠. 네. 그 다음에 0 엔터.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선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늘 0도부터 체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각도가 몇 도일까요? 몇 도일까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러면 이 각도는 몇 도일까요? 이걸 내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쪽이란 뜻이죠. 안내자 쓴 거죠. 그래서 내각이라고 합니다. 삼각형의 내각은 몇 도인가요? 60도예요. 그죠? 우린 그건 기억은 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수평선은 180도죠. 맞습니까? 180도에서 60을 빼면 120이죠. 아, 여기가 120인 거 알아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80에서 얼마 빼거나 180도에서 얼마 빼거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각도를 찾아낼 수 있겠죠? 네,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정다각형의 경우 n 나누기 360 하면 각도가 나옵니다. 아니다. 거꾸로 썼나 보다. 나누기 n 하면 각도가 나옵니다. 360도에 지금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3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몇 도예요? 120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가 120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요 각도는, 요 첫 번째 요 각도는 360 나누기 n. n이란 얘기는 변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골뱅이 50, 오른쪽이 더 크다, 120도, 그리고 엔터. 자, 맞나요? 선이 그려졌을 거예요. 골뱅이 50, 오른쪽이 더 크다. 그러니까 시프트 쉼표죠. 그 다음에 120, 그리고 엔터. 그러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이번엔 선이 이렇게 가야죠. 이건 몇 도일까요? 네? 마이너스 120. 오, 맞아요. 마이너스 120 하셔도 돼요. 자, 보세요. 여기가 0도죠. 여기가 60도였습니다. 여기가 60도죠. 내각이 60도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하니까 120인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20. 자, 이해되시나요? 네. 자, 보세요. 일단 그냥 보세요. 골뱅이 50만큼 마이너스 120도 닫히나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클로즈. C 누르고 엔터. 되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오각형을 그릴 겁니다. 이제 이쯤 되면 눈치채실 거예요. 아, 정육각형도 그리겠구나. 그러면 정팔각형도 그릴 거고, 정구각형도 그릴 거고, 정십각형도 그릴 겁니다. 근데 정칠각형은 못 그려요. 왜냐하면 나눴을 때 소수점이 나와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칠각형을 제외하고 정삼각형부터 정십각형까지 쭉 한번 다 그릴 겁니다. 근데 제가 그릴 건 오각형까지입니다. 그럼 6, 8, 90은 여러분들이 그려보셔야 돼요. 자, 오각형이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0도잖아요. 그러니까 골뱅이 50만큼 0도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72도는 조금 아까 알려드렸어요. 360도 나누기 5 하면 7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72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몇 도일까요? 여기는 몇 도가 될까요? 180도에서 72를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8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오각형의 내각은 108도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거 좀 이따 또 적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선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야죠. 자, 보시면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엇각에 의해서 여기가 72도가 됩니다. 이 전체는 108도예요. 맞습니까? 그럼 108도에서 72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요만큼의 각도가 나와요. 몇 도일까요? 36도. 네, 여기 36도예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는 요만큼이잖아요. 그래서 180도에서 36을 다시 뺍니다. 그래서 144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다시 볼까요? 자, 이 아래가 72도죠? 그러니까 수평선을 쫙 긋고 여기가 몇 도가 돼요? 72도가 돼요. 왜요? 엇각이죠. 엇각은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선이 가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이렇게 수평선인 거죠. 0도는 다 수평선인 거죠. 그 수평선을 이 선이 이렇게 이등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72도, 여기가 72도니까 여기도 72도. 자, 전체 내각은 108도예요. 그러면 여기가 72도니까 나머지가 나오겠죠. 요만큼의 각도가.
108도에서 72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36도가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항상 0도부터라고 했습니다. 자, 180에서 36을 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각도가 요만큼 나오게 됩니다. 그 각도가 144도입니다. 이렇게 144도가 나오고요. 자, 다시 볼까요? 자, 여기가 36도예요. 여기도 36도입니다. 여기는 108도예요. 그러면 360에서 한 바퀴 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한 바퀴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60도에서 36과 108을 뺍니다. 그러니까 216도가 나오게 돼요. 자, 다시 볼까요? 자, 여기가 몇 도예요? 36도입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아까 여기가 36도였어요. 36도, 108도. 180에서 36도 빼고 108도 빼면 36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36도가 됩니다. 여기가 몇 도일까요? 72도겠죠. 그럼 답이 두 개예요. 플러스 288도를 쓰거나 마이너스 72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조금 어렵죠? 자, 같이 해보죠. 자, 라인.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점을 물어보겠죠? 첫 번째 점 클릭. 자,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선을 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골뱅이 50, 시프트 쉼표 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까지 선이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 각도는 360 나누기 5 하면 나와요. 그래서 360 나누기 5 했더니 72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골뱅이 50, 쉬프트 쉼표, 그 다음 72 엔터.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는 0도입니다. 여기도 0도예요. 여기가 72도입니다. 여긴 180도가 되겠군요. 여기가 72도입니다. 근데 내각이 108도예요. 자, 108에서 72를 빼니까 36도가 나오네요. 네, 36도. 180에서 36을 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44도가 나왔습니다. 골뱅이 50, 오른쪽이 더 크다. 144,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 똑같아요. 여기가 0도입니다. 0도에서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0도에서부터 이만큼의 각도겠죠. 자, 여기도 0도예요. 그 다음 여기도 180도. 여기가 36도죠. 그러니까 여기가 36도. 36도. 여기는 108도.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36에 108도를 더하니까 144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면 플러스고 이렇게 돌아가면 마이너스라고 했죠. 근데 마이너스 144도. 골뱅이 50, 오른쪽이 더 크다. 마이너스 144. 그리고 엔터. 마지막은 클로즈. 됐나요? 자, 한번 해보시고 이번엔 이어서 육각형, 팔각형, 구각형, 십각형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건 이제 요령이에요. 라인, 골뱅이 50만큼 0도. 그 다음에 첫 번째 각도는 알아요. 45도인 거. 골뱅이 50만큼 45도.
됐죠? 그 다음에 골뱅이 50만큼 90도. 45에 45 한 번 더 더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골뱅이 50만큼 135도. 90이었죠? 거기에 다시 45도를 또 더합니다. 다시 골뱅이 50만큼 180도. 135였죠? 거기에 45를 또 더합니다. 골뱅이 50만큼, 이번엔 거꾸로 갑니다. 마이너스 135도. 골뱅이 50만큼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 마지막 클로즈.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18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원래 정다각형이 첫 번째 각도를 기준으로 계속 더하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아예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저 마무리해 보시죠. 보여드리죠. 자, 명령어 중에 폴리곤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건 따라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식각형, 그 다음 외지 방식 50 엔터. 원래 이거 쓰는 거예요. 원래 이거 쓰는 겁니다. 원래 폴리곤 명령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좌표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극좌표라는 개념을 머릿속에다 넣으셔야 돼요. 어떻게 쓴다고요? 골뱅이 쓰고 선의 길이 쓰고 오른쪽이 더 크다. 그 다음 뭘 쓴다고요? 각도요. 이걸 쓰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크게 매달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사용하는 방법만 잘 익히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곡지각과 엇각에 대한 개념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일단 성공한 겁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터넷 브라우저 띄우시고 여기 찾아 들어오시면 자, 이렇게 생긴 과제물이 있어요. 이게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 극좌표를 모두 활용한 예제입니다. 이걸 풀 수 있으면 돼요. 이번엔 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영어로 서클이라고 합니다. 그냥 서클, 원 그리기.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실제로 설계를 할 때 두 가지를 익혀야 돼요. 선을 그리는 방법과 원을 그리는 방법 두 가지를 익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라인 명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좌표를 이용해서 사선을 긋거나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선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자, 원을 그릴 때 우리가 도면에 표기되는 기호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바로 이렇게 생긴 기호를 기억하셔야 돼요. 동그라미에 슬래시가 있죠. 그 다음에 숫자가 붙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냐면 파이 50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 그러니까 알파벳 R 뒤에 숫자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R50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파이 50은 지름이 50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에는 지름과 반지름 두 가지가 있죠. 네, 반지름으로 표기할 때가 있고 지름으로 표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언제 반지름으로 하고 언제 지름으로 해요? 그러면 뭐 일명 엿장수 맘대로 설계자가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때때로 반지름이 편할 때가 있고 때때로 지름이 편할 때가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멍 같은 경우는 지름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멍을 뚫기 위해서 그 드릴을 사용하는데 그 드릴이 직경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경이 그럴 때는 이제 작업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직경으로 표시합니다. 그렇지 않을 땐 반지름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 영어로 지름은 다이아메터라고 합니다. 다이아메터, 지름. 반지름은 라디어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원을 그리는 방법이 6가지가 있습니다. 중심 반지름, 중심 지름. 값을 2개 입력하는 거죠. 중심점을 입력하고, 중심좌표 입력하고, 반지름값.
중심좌표 입력하고 지름값. 그 다음에 3P, 2P 이렇게 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자, 얘는 3P는 뭐냐면 공간상의 세 점을 지나는 원. 네, 공간상의 세 점을 지나는 원. 즉 쉽게 얘기해서 공간상을 빼면 돼요. 세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지나는, 통과하는. 그리고 2P는 두 점을 통과하는 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따가 3포인트 할 때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점 두 개 딱 통과했는데 선들이 계속 그려집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P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두 점은 결국은 뭐냐면 지름의 양 끝점입니다. 공간상에, 화면상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그러나 그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도형의 방정식 때 나왔던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명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공간상의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으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명제 하나였고, 그 다음 또 다른 명제는 방금처럼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으나 그 두 점이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일 때는 딱 하나 나옵니다 라는 명제를 중학교 때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 때 이미 나왔던 명제들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교과에는 이 내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라도 외워두시면 돼요. 화면상에 세 점, 그러니까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서클 3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어떻게 되나요? 해당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계속 나오죠? 맞습니까? 자,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서클 2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지름의 양 끝점 맞습니까? 네. 서클 3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어때요? 무수히 많은 거 보이시죠?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지정한 어떤 점 하나 통과하면 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수학적인 명제로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 때 수학적인 명제로 나옵니다. 외우세요. 공간상에, 화면상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으나 그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일 경우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포인트는 바로 지름의 양 끝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TTR, 여기 TTR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TTR은 탄젠트 라디어스의 약자입니다. 제가 약어로 써놨는데 이걸 다시 풀면 탄젠트라고 합니다. 탄젠트 라디어스. 탄젠트란 단어가 좀 생소해요. 그죠? 탄젠트가 무슨 뜻이냐면 접점이란 뜻입니다. 접하다란 뜻이에요. 접하고 반지름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형의 방정식에 나와요. 원의 방정식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풀었던 기억이 두 개의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의 위치를 구해라. 이런 게 중학교 때 배웠었습니다. 선 두 개에 접하고 반지름이 1인 원. 이제 반지름인 거죠. 여기선 반지름을 알 수 없으니까 R이라고 하죠. 그러면 두 선에 접하면서 두 개의 도형에 접하면서 반지름 값이 R인 원. 이게 TTR입니다. 사용 빈도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TTR 엄청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마지막 탄젠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 번 접하는 거죠. 네, 세 번 접하는 원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 3개에 접하는 원, 선 또는 원 3개에 접하는 원. 이렇게 되는 거죠. 2개의 선, 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원을 그리는 방법 6가지입니다. 자, 그럼 원을 하나씩 그려볼까요? 여기 보시면 돼요. 이게 다 풀어놨어요. 6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서클 명령어 쓰셔도 돼요. 자, 커맨드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서클.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스페이시파이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 좌표를 입력해 주세요. OR 또는 3포인트, 2포인트 TTR. 3점을 통과하는 원을 그리시겠습니까? 2점을 통과하는 원을 그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오브젝트에 접하면서, 2개의 물체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중심 반지름이나 중심 지름은 시작이 중심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 중심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radius of circle, 여기다가 반지름의 값을 입력하는 겁니다. 지름을 입력하려면 다이아메타를 누르시면 돼요. 자, 먼저 이 상태에서 50 엔터. 반지름이 50인 원. 한번 그려보시죠. 서클, 중심 좌표 아무데나 클릭하고, 자, 지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메타로 바꿔야 되겠죠. 다이아메타 클릭하고 50 엔터. 그러면 지름이 50인 원.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지름이 50인 거하고 반지름이 50인 거는 확실한 차이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보시죠. 우리가 지름을 바꿔서 쓰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죠? 그럼 반지름을 쓰는 게 편합니다. 뭐 지름이 50이면 반지름 25잖아요. 그죠? 암산은 쉬워요. 그러면 77입니다. 지름이 77이에요. 반지름 얼마일까요? 어떻게 계산이 안 되죠. 그죠?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이아메타 77 그리고 엔터.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좀 암산이 어려우면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지름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지름으로, 반지름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반지름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부득불 77을 반지름으로 쓰고 싶어요. 자, 이렇게 지름 77을 반지름으로 바꾸어서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반지름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서클 클릭하고 77 나누기 2 엔터. 들어가나요? 한번 해보시죠. 이게 조건이 있어요. 이거 수식이라고 하죠. 이런 걸 수식이라고 하는데, 오토캐드는 정수 나누기만 허용합니다. 정수 나눗셈만 허용해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요. 우리가 수의 체계에는요, 정수가 있고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요? 정수와 실수의 차이. 정수는요, 소수가 없는 수. 실수는 소수가 있는 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77 이런 거 소수가 없죠? 근데 77.5 이런 건 어때요? 소수가 있죠? 네. 소수점이 붙으면 실수가 됩니다. 소수점이 없으면 정수가 됩니다. 질문. 77이 있고요. 77.0이 있고요. 77.5가 있습니다. 자, 정수와 실수를 나눠보죠. 얘는 정수인가요? 실수인가요?
네, 정수입니다. 얘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네, 실수입니다. 그럼 얘는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얘 실수입니다. 왜요? 점 0은 숫자가 없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정수 실수를 나눌 때요,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점 0도 소수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점 0은 그대로 실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텍스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똑같이 써놓고 이거 정수일까 실수일까 물어보셨어요. 그때 대답이 이건 실수였습니다. 저희는 정수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점 0도 수학적인 논제에 의하면 이건 소수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는 사람은 점 0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수학적인 세계 혹은 이 컴퓨터의 세계에서는 그냥 문자 그대로 들어옵니다. 점 0은 점 0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수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보죠. 지름이 77.5입니다. 반지름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하면 몫은 같습니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분자에다 10을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모에도 10을 곱해야죠. 이해되시나요? 네. 소수점 하나 없애는데 10의 자리가 들어가죠? 소수점 2개 없애면 100의 자리 들어가죠? 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렸을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인 거죠.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자, 확인. 서클 클릭하고 77. 자, 775 나누기 20. 그리고 엔터. 그러면 77.5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정수 나누기만 허용한다고 해서 소수점을 나누기 못한다? 아니죠. 이거를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10을 곱한 다음 그리고 계산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이 방법이요,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내가 나눗셈만 허용해 주기 때문에 곱하기 안 돼요? 더하기 안 돼요? 빼기 안 됩니다. 뭐만 된다고요? 나누기만. 조건은 정수 나누기만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셨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서클 같은 경우 리본 메뉴에는 명령어가 나눠져 있으니까 내가 굳이 다이아메탈을 누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 쓰셔도 되고요. 자, 3포인트는 3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2포인트는 2점을 통과하는 원이고요. 자, 2포인트 그 다음 클릭하고 그러면 2점 입력하고 원이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3포인트 점 3개 입력하면 되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 세 번째 점.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아래에 있는 TTR입니다. 탄젠트, 라디어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이 두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50인 원. 어딘가 존재하겠죠. 우리는 몰라요. 그거 못 찾습니다. 중학교 때 실력을 발휘하면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자, 서클 TTR. TTR은 탄젠트, 라디어스. 접하고 반지름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실행하면 제일 먼저 CAD가 물어봅니다. Point on object for first tangent object circle. 원의 첫 번째 접하는 오브젝트 위의 점.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요. 제가 스크린을 확대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마우스를 뺐습니다. 접하는 선이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해서 뭔가 뜨죠. 아이콘이 하나 뜨죠? 네, 얘가 접했다라는 아이콘입니다. 접선을 찾았습니다.
이 선에 접하는 걸 내가 찾았습니다. CAD가 찾았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요 아이콘이 나올 거. 저 아이콘이 뭐냐면 오스냅입니다. 오브젝트 스냅이에요. 제가 오늘 오브젝트 스냅 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오브젝트 스냅은 객체가 지닌, 물체가 지닌, 사물이 지닌 어떤 특정한 포인트. 끝점, 중간점, 교차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탄젠트도 정확하게 말하면 오스냅입니다. 사물이 지닌 어떤 특정한 포인트. 우리가 찾기엔 어렵지만 CAD는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얘가 나타나면 클릭하는 겁니다. 클릭. 그 다음 두 번째 클릭.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을 넣어주세요. 50 엔터. 자, 하나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번엔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X자로 이렇게 그렸어요. 서클 TTR 접하고 50 위로 올라간 거 맞나요? TTR 접하고 50 오른쪽으로 간 거 맞나요? 서클 TTR 접하고 100 맞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서클 반지름 50짜리 원을 하나 그리고 라인 그 밑에다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봤습니다. 서클 TTR 원 접하고 선 접하고 반지름 50 맞나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이쪽도 생길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런 경우는 원이 대칭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혹은 위아래 이렇게 두 군데 만들어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반지름 50 서클 반지름 50. 자, 이 두 개의 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50인 원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질까요? 이게 이제 극악한 예제, 별로 좋은 예제는 아닙니다. 이거 잘 보세요. 서클 TTR 제가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클릭, 여기 클릭해야 됩니다. 클릭 150 맞나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접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 여기 클릭해야 됩니다. 서클 TTR 접하고 150 맞나요? 내가 이렇게 접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해야 됩니다. 서클 TTR 접하고 150 맞습니까? 네. 서클 TTR 네. 접하고 그러니까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이 생성되는 방향이 다 달라져요. 얘는 대략 8가지 경우가 생성이 됩니다. 제가 왼쪽만 그렸죠? 오른쪽도 똑같이 발생하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3포인트입니다. 라인을 제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렸어요. 서클도 더 그렸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죠. 이 삼각형 내부에 접하는 원. 세 군데 접하는 거죠. 그게 이제 탄젠트입니다. 여기 있어요. 이 탄젠트는 여기 명령어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요건 리본에만 있는 겁니다. 원래 3포인트에 탄젠트 오스냅을 3번 적용한 겁니다. 근데 많이 쓰니까 그냥 편하게 쓰라고 여기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접점, 두 번째 접점, 세 번째 접점. 그러면 간단하게 그려집니다. 근데 선만 이렇게 접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에도 가능하겠죠. 또는 원과 선에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어디든 선이든 원이든 아무데나 접하는 세 군데 접하는 원. 이게
탄젠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오스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스냅입니다. 오스냅, 오브젝트 스냅의 약자입니다. 오브젝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물, 물체, 객체 이런 뜻입니다. 사물, 물체, 객체 이렇게 얘기해요. 오브젝트란 단어는 사물, 물체, 객체 이런 뜻이고요. 스냅은 우리나라 말로 없습니다. 그냥 스냅이에요. 스냅은 그냥 스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객체 스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객체가 사물이란 뜻이고 물체란 뜻입니다. 혹시 그거 들어보셨나요? UFO라는 단어 많이 알죠? UFO가 뭐예요? unidentified죠? 명명되지 않은 flying object, 날아다니는 사물, 물체. 네, 그 오브젝트의 O랑 똑같은 거예요. 네, 사물, 물체란 뜻입니다. 근데 CAD에서 말하는 물체는 뭘까요? 라인과 서클입니다. 원과 선에 어떤 특정한 지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 지점을 CAD로 하여금 찾아라. 그래서 네가 좌표를 거길 찾아서 계산해라. 이렇게 시키는 것. 그게 오스냅입니다. 사물이 지닌 어떤 특정한 위치, 특정한 좌표를 찾게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써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먼저 선 관련. 우리가 선을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원 관련 오스냅,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원 관련 오스냅은 이렇게 씁니다.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두 개밖에 없어요. 선 관련. 원 관련 오스냅은 센터, 그 다음에 쿼드란트, 그 다음에 탄젠트, 기타로 인터섹트, 그 다음에 퍼펜디큘라. 이렇게 7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7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미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 선에는 양 끝점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엔드 포인트. 이거 양 끝점이라는 뜻이에요. 엔드 포인트, 끝점. 미드 포인트는 중간점이겠죠. 그리고 자, 센터는 뭐예요? 원의 중심점을 말하는 거죠. 원의 중심. 자, 쿼드란트라는 단어가 많이 생소합니다.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농구 경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농구 경기장에 가면 농구가 어떻게 하냐면 10분인가요? 15분인가? 10분하고 조금 쉬고 10분하고 쉬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뭐라 그래요? 1쿼터 끝났습니다. 2쿼터 끝났습니다. 그러죠? 쿼터가 무슨 뜻이죠?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이 쿼드란트가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쿼터와 쿼드란트는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그 영어 시간에 배웠어요. 15분을 뜻하는 단어. 쿼터죠. 쿼터가 15분이란 뜻이에요. 하프가 30분이란 뜻이고요. 네, 얘는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즉, 우리나라 말로 풀면 즉 4분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분의 1이 되는 지점. 원을 딱 나눴을 때 4개의 점이 나와요. 그걸 4분점이라고 합니다. 탄젠트는 조금 아까 배웠네요. 접점. 자, 인터섹션은 교차점입니다. 인터섹트란 뜻이에요. 교차하다, 교차점. 자, 퍼펜디큘라가 많이 생소해요. 이건 수직점입니다. 아까 우리 볼 때 수선의 방향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게 수직점을 그릴 때, 수선의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퍼펜디큘라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선 관련해서 엔드 미드, 원 관련해서 센터 쿼드 탄젠트, 그 다음 기타 인터섹트, 그 다음 퍼펜디큘라. 이렇게 7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 3개 정도 더 있어요. 10개, 우리가 많이 쓰는 거 10개입니다. 그 외에도 더 있어요. 오스냅들이 더 있긴 한데, 이제 우리가 정말 써야 될 거, 꼭 필요한 거는 10개입니다. 우리가 외워야 될 건 10개예요. 자, 그럼 오스냅을 쓰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크게 2가지예요. 크게 2가지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A라고 가정할까요? 첫 번째는 일회성이에요. 1회 사용하기. 두 번째는 영구 사용하기. 일회 사용과 영구적인 사용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회적인 사용도 다시 2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직접 입력입니다.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키보드에 Shift, 그 다음 마우스 R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키보드에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이요. 이렇게요. 그러면 오스냅 목록이 뜹니다. 직접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직접적으로 내가 센터 포인트 찾아, 미드 포인트 찾아, 엔드 포인트 찾아,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Shift 키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은 아예 세팅하는 겁니다. 오스냅. 아예 세팅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3가지 방법입니다. 아예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오스냅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번엔 직접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3가지 사용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일회적인 사용 방법으로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입력을 해볼 겁니다. 자,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쓰는 게 아닙니다. 위로 올라갔대. 여기다 그냥 다이렉트로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 어떤 명령을 실행합니다. 라인 그리고 엔터 치면 캐드가 이렇게 물어봐요. 퍼스트 포인트라고 물어보죠. 저 포인트라는 말이 나오면 쓰는 겁니다. 다른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센터 이러면 얘는 못 알아먹어요. 쿼드란트 그러면 얘 못 알아먹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다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커맨드의 명령어로 쓰는 게 아니고 라인이나 이렇게 라인 들어갔을 때 혹은 서클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이거 물어보죠. 센터 포인트 포 서클. 뭘 물어봐요? 포인트를 물어보죠. 근데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오스냅이라는 건 직접 명령어가 아니고 간접 명령어입니다. 라인이나 서클은 직접 사용하는 명령어죠. 근데 오스냅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쓰는 겁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막아놨어요. 엔드라는 오스냅 있죠. 엔드는 선의 양 끝점을 찾아주는 명령어인데 이걸 커맨드에다 쓰면 어떻게 되냐면 오토캐드가 종료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하냐면 막 오스냅 쓰다가 그래요. 그럼 쫓아가서 보면 캐드가 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도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엔드 쓰고 엔터 치면 캐드가 이렇게 떠요. 이렇게요. 엔드 discontinued command. 더 이상 쓸 수 없는 명령입니다. use qt 커맨드를 쓰세요. 오토캐드 나가려면 qt 쓰세요. 엔드 쓰지 마세요. 이제 엔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요. 원래 오토캐드를 종료하는 명령어가
큐트, 엑시트, 엔드 이렇게 세 개였어요. 어떻게든 종료하는 명령어가. 근데 지금은 엑시트하고 큐트 이렇게 두 개만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적용해 보죠. 제가 선을 이렇게 대충 그렸습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대충 그렸어요. 아무데나 대충 그렸습니다. 자, 라인. 시작점을 물어봐요. 제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선을 이렇게 그리길 원합니다. 끝점에서 끝점으로 연결하는 거죠. 네. 시작점이 어디예요? 선의 끝점이죠. 여기다 이때 쓰는 겁니다. 이때 뭐라고 쓰느냐? 여기는 제가 대문자 적어 놓은 거 있죠? 대문자.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 대문자만 명령어, 단축키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이 대문자들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자, 엔드. 그리고 엔터. 엔터를 눌러야 입력이 되는 거죠. 엔터. 그러면 엔드점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가장 가까운 커서와 가장 가까운 끝점을 CAD가 찾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그 해당 끝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엔드, 엔터. 그 다음에 커서를 가까이 댑니다. 클릭.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똑같이 엔드점을 연결할 건데 라인,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 엔드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엔드 포인트가 나와요. 다시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엔드 포인트,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엔드 포인트, 다시 엔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자, 일일이 타이핑하지 않아도 되니까 많이 쉽죠. 네. 일회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일회성으로 사용할 때는 다른 오스냅이 다 멈춥니다. 다른 건 다 실행 안 되고 내가 지정한 것만 딱 한 번 쓸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키보드를 타이핑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오스냅을 직접 입력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쉬프트 키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이건 많이 쓰니까 내가 명령어 쓰기 않아도 그냥 CAD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스냅이에요. 자, 오스냅. 그러면 자, 이렇게 뜹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오스냅 온오프. F3키가 오스냅 온오프입니다. F3키를 누르면 오스냅이 온오프가 돼요. 자동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얘를 끄거나 두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켜놓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오스냅 트래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유용해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F11키인데 자,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트래킹이 꺼져 있습니다.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끝점과 이렇게 라인을 맞추고 싶어요. 될까나? 자, 이렇게 끝점을 마주치고 싶은데 그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을 그리고 엔터, 다시 끝점에서 선을 그리고 엔터,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오스냅 트래킹을 켜게 되면 이런 게 됩니다. 라인. 자, 쭉 따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끝점이랍니다. 오스냅 추적기예요. 그래서 내가 별다른 거 없어도 쉽게 오스냅을 추적해서 그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오스냅 추적기입니다. 당연히 켜고 쓰는 게 편해요. 오스냅 키 추적기를 켜놓으세요. 그래야 편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쭉 그려서 얘랑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어때요?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선을 내려 그리면
오스냅이 이렇게 추적이 됩니다. 엔드 포인트만 될까요? 아니요. 미드 포인트, 센터 포인트 다 됩니다. 교차점까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스냅 추적기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이 오스냅 목록들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이제 3개만 체크합니다. 하나 엔드 포인트, 하나 센터 포인트, 하나 인터섹트. 이렇게 3개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엔드 포인트는 선 관련이죠. 센터 포인트는 원이죠. 인터섹트는 기타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때그때 체크해서 쓰는 겁니다. 내가 일회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여기 그때그때 체크해서 씁니다. 근데 얘 띄우기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럴 땐 이렇게 합니다. 자, 화면 하단에 보시면 여러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그 중에 요 2개의 아이콘이요. 왼쪽 게 오스냅 트래킹이고 오른쪽 게 오스냅 아이콘입니다. 2개의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자, 확대해 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네, 요렇게 생긴 2개의 아이콘 있죠? 요게 오스냅 트래킹이고 얘가 오스냅입니다. 근데 어떻게 쓰냐면 오스냅 옆에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오스냅 목록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체크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체크하시면 돼요. 굳이 오스냅을 안 띄워도 됩니다. 오스냅 띄우고 싶을 때요. 여기 가면 Other Snap Sett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떠요. 명령을 안 써도 얘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내용을 그때그때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업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요. 풀고 클릭하고 체크하고 클릭하고 그러면 오스냅을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오스냅의 종류만 알면 돼요. 자, 가장 무식한 방법 셀렉트 올 전부 다 선택해 놓고 쓰는 방법. 가장 무식한 방법. 난 오토캐드 몰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종종 봐요. 생각보다 잘하는데 설계 잘하는데 이렇게 넣고 쓰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원치 않는 오스냅 자리에 찍혀요. 얘네들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열이 있어요. 똑같은 게 2개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어레스트하고 탄젠트하고 이렇게 있으면 탄젠트는 뒤로 밀리고 니어레스트는 위로 올라와요. 니어레스트가 먼저 찍혀요. 먼저 실행돼요. 니어레스트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어요. 2개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으면 어떤 거 먼저 실행하고 어떤 거 나중 실행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탄젠트를 실행하려면 꺼야 돼요. 니어레스트, 퍼펜디큘라 이런 거 다 꺼야지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쓰면 무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거 한 3개, 4개만 체크해 놓고 쓰시고 나머지는 일회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체크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먼저 라인 관련해서는 엔드 미드가 2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엔드 포인트. 원 관련해서는 센터, 쿼드, 그 다음 탄젠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센터 포인트 많이 쓰니까 센터. 그 다음 기타 포인트로 인터섹션, 교차점 많이 쓰니까 교차점. 이렇게 3가지를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미드 포인트 알아볼까요? 라인, 좀 특이하죠? 제가 좀 특이하게 그렸습니다. 뭘 하나 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2개가 있습니다. 요거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2개가 있을 거예요. 요걸 보시면 돼요. 어이구, 얘는 직교좌표고요.
얘는 폴라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직교좌표고 하나는 폴라 트래킹이라고 해요. 직교좌표를 아마 교재에 써 있을 겁니다. 근데 직교좌표 쓰지 마시고, 직교좌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을 수평 또는 수직으로 그리게 하는 것, 이게 직교좌표입니다. 라인이 보면 어때요? 선이 수평, 수직으로만 그려지게 하는 걸 직교좌표라고 합니다. 근데 굳이 얘를 쓸 필요 없고 그 오른쪽에 폴라 트래킹 있죠? 폴라 트래킹을 쓰시면 됩니다. 폴라 트래킹을 눌러보면 이렇게 각도가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각도가 정의되어 있어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힌 걸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30도입니다. 자, 라인. 그러면 이렇게 선이 추적이 돼요. 내가 각도를 지정해 놓으면 그 각도대로 선이 추적이 됩니다. 이때 선의 길이를 씁니다. 그리고 엔터. 그럼 해당 방향으로 선이 그려집니다. 각도 안 써도 돼요. 골뱅이 안 붙여도 돼요. 볼까요? 자, 선을 들어보죠. 30도 방향으로 체크됐나요? 네. 그 다음에 또 선을 들어볼까요? (120도) 150도 180도 자, 선이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각도대로 선이 그냥 이렇게 그려져요. 오스냅을 쓰면, 그러니까 폴라 트래킹을 쓰면 이렇게 돼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뭐냐면 각도가 안 맞더라도 그냥 선의 길이를 쓰면 커서가 있는 위치로 선을 그려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요. 커서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선을 그려라, 이런 뜻입니다. 골뱅이 안 붙이고 각도 안 쓰면 그냥 선의 길이만 쓰게 되면 커서가 있는 방향으로 선을 그려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폴라 트래킹을 쓰면 어떻게 돼요? 각도를 맞출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점선이 나오게 되면 이때 숫자를 쓰면 수평과 수직을 손쉽게 맞출 수 있어요. 이게 많이 써요. 좌표 안 써도 되거든요. 이 방법을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거 너무 크다. 라인, 수평선 그린 거죠.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다시 수평선을 그리는데 오스냅 트래킹을 이용해서 끝점하고 이렇게 맞춘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엔드 포인트는 선의 끝점입니다. 미드 포인트는 중간점이에요. 라인, 엔터. 자, 그 다음에 우리 미드 포인트를 체크해 볼까요? 미드 포인트. 중간점이죠. 미드 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캐드가 알아서 중간점을 찾아줍니다. 라인,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미드, 혹은 키보드로 미드 포인트, 그 다음 클로즈. 그러면 미드 포인트로 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원의 중심점이 어딘가 존재하겠죠? 자, 센터 포인트입니다. 자, 라인 명령어 실행하고요. 여기에 이제 센터라는 오스냅이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오스냅이 들어가 있어요. 설정되어 있죠. 자,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센터.
그리고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센터점이 찾아집니다. 마우스로 원을 클릭하시면 돼요. 다시 볼까요? 라인. 자, 그 다음에 마우스로 원을 갖다 대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스냅에서 이미 센터 체크해 놨죠? 엔드, 센터, 인터섹트 3개 체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돼요. 이렇게 원의 중심 좌표를 찾아주는 명령어, 그게 센터입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중심 좌표를 찾아줘요. 자, 서클. 그럼 중심점 물어보죠? 이럴 때도 싹 갖다 대면 중심점의 위치를 중심점의 위치가 똑같은 원이 그려지겠죠. 서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종종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여기 원 내부점을 클릭했는데 왜 중심점을 못 찾아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건 2D입니다. 내부점을 클릭했을 때 찾아주는 건 3D예요. 면의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건 선의 개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 우리가 라인을 그리고 원을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라인을 그리고 서클을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올 명령어들 전부 다 2D입니다. 선의 개념이에요. 2D라고 하는 건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예요. 그런데 마우스로 내부점을 클릭했는데 왜 안 찾아져요? 이거는 면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3D예요. 면의 개념은 3D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못 찾아줍니다. 또 하나, 자, 이렇게 중심점에 가까이 가면 이렇게 중심점을 찾아줍니다.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그냥은 못 찾습니다. 반드시 이 원을 거쳐서 커서로 이렇게 중심점을 한번 찾아주고 쫓아 들어와야 돼요. 그냥은 못 찾습니다. 그냥은 못 찾아요. 반드시 이렇게 원을 통과하면서 중심점의 좌표를 찾아줘야 찾아집니다. 옛날에는 근처만 가도 찾아줬어요. 근데 그게 자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명령어가 조금 바뀌었어요. 반드시 원을 통과할 때 중심 좌표를 찾아서 들어오게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쿼드란트. 쿼드란트는 원의 4분의 1이 되는 지점입니다. 자, 보세요. 쿼드란트. 그러면 여기 0도 되는 자리죠. 다시 쿼드란트. 여기 180도 되는 자리죠. 다시 쿼드란트 90도 되는 자리. 다시 쿼드란트 270도 되는 자리. 이렇게 4개의 점이 쿼드란트 포인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탄젠트는 접점입니다. 접선이에요. 라인, 그 다음에 탄젠트를 지정합니다. 탄젠트, 그리고 원을 클릭해요. 그러면 접선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탄젠트, 그러면 캐드가 알아서 찾아줘요. 라인, 탄젠트, 다시 라인, 탄젠트, 이렇게 되겠죠. 다시 볼까요? 원을 하나 그렸죠? 라인 엔터, 바깥쪽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선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자, 탄젠트 오스냅 실행합니다. 탄젠트, 그리고 위쪽으로 커서 하나 점 찾아지죠? 여기가 접점이 되는 자리입니다. 다시 볼까요? 클릭합니다. 다시 탄젠트, 원을 클릭하니까 탄젠트 자리가 나옵니다. 근데 바깥에서 원으로 갈 수도 있지만 원에서 바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라인, 그 다음 탄젠트라는 거 쓰고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또
탄젠트 원을 클릭한 다음 끝점을 이렇게 클릭해줘도 이렇게 거꾸로 나갑니다. 바깥에서 원을 접할 수도 있지만 원에서 다른 점까지도 연결이 가능해요. 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원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이거 연결하는 방법이요. 라인, 탄젠트. 탄젠트에서 다시 탄젠트로. 이렇게요.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거 종종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들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자, 차이점 보이시나요? 아래쪽은 쿼드란트, 위쪽은 탄젠트입니다. 자, 쭉 볼까요? 자, 이렇게요. 아래쪽은 쿼드란트고 위쪽은 탄젠트예요. 원과 원끼리 연결할 땐 당연히 탄젠트를 쓰셔야 됩니다. 접선에서 접선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작업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인터섹트는 교차점이에요. 선과 선이 혹은 선과 원이 혹은 원과 원이 교차되는 지점. 이걸 교차점이라고 합니다. 보통 원을 그릴 때 많이 써요. 라인,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바로 이 교차점이 원의 중심점이 되는 거죠. 서클, 인터섹트. 그 다음에 교차점 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 이렇게요. 한번 해보시죠. 다이렉트로 교차되는 지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수직선을 하나 수평선, 수직선 하나 그리세요. 서클, 그 다음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교차점이 찾아져요. 네. 뭐 원과 원이, 선과 원이 만나는 지점들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클이 있고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지금 교차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교차점, 라인, 교차점 다이렉트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교차점이 끌려 나오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투포인트, 교차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차점에서 하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교차되는 포인트를 좀 찾고 싶어요. 선은 연장해야 되잖아요. 자, 서클, 자, 인터섹트. 이건 이렇게 일회용으로만 가능합니다. 먼저 클릭합니다. 그리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교차되는 지점 찾아지나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5스냅에 세팅되어 있을 때는 이게 안 됩니다. 5스냅 설정되어 있을 때는 안 되는데, 다시 보세요. 뭐 라인, 그 다음에 5스냅을 인터섹션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선을 선택해요. 얘와 교차될 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교차점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선이 안 붙더라도 쭉 연장해서 교차되는 지점을 캐드가 알아서 찾아줘요. 이거 1회용 인터섹션에서만 가능합니다. 꼭 해보시죠. 이거는. 그리고 퍼펜디큘러. 퍼펜디큘러는 수직점이란 뜻입니다. 라인, 그리고 퍼펜디큘러. 수직으로 어디 갔을까요? 퍼펜디큘러가. 네, 여기 있네요. 퍼펜디큘러. 그러면 이렇게 수직점으로 선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해당 선분까지 수직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라인, 클릭하고 퍼펜디큘러. 그 다음에 클릭. 그러면 수직선으로 딱 그려집니다. 근데 거꾸로도 가능해요. 라인, 퍼펜디큘러. 선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끌려 나와요. 수직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끌려 나옵니다.
수직선을 그리고 맞추고자 할 때, 아니 수직선을 그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퍼펜디큘라입니다.